지연아 뒤에 문 좀 닫아줘. 자, 198쪽에 보면은 연립부등식, 지난 시간에 우리 연립부등식 했는데 이 연립부등식에서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이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수직선에다가 잘 표현해가지고 A가 어느 범위에 있어야 이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는가 이걸 정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해를 갖지 않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나요?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다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돼야지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A의 범위를 정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부등식 풀어야지. 자, 이거 희주가 풀까요?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희주야? 그치?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x는 그렇죠. 부등호 뒤집혀서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도 풀게요. 요거 민영이가 풀어볼게요. 자, A가 껴있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X니까 X만 남기고 넘겨버리면 이쪽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쵸. 그럼 2A 먼저 쓸게요. 2A-4보다 X가 작다. 자, 이렇게 두 개입니다.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수직선에 그려볼 거예요. 요 타이밍에 수직선을 꼭 그려주셔야 돼요. 수직선을 그려서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 2 해놓고 색칠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2A-4보다 작다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이 2A-4라는 값이 얘가 2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은 주영 어디 있어야 돼? 얘가 2A-4가 수직선에다가 이쪽에 찍힐까 이쪽에 찍힐까 해가 없어지려면 어디 찍혀야 할까? 저기가 어디야? 왼쪽 오른쪽? 잠시만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 봐봐, 주영이가 오른쪽이래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2A-4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x는 2A-4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지금 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맞니? 그러니까 2A-가 여기 있으면 요 부분이 이제 공통 부분이 돼가지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근데 우리는 지금 해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일로 가야지. 두루루루루루 이렇게 가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돼가지고 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A-4는 반드시 자 현재 그려져 있는 2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죠. 그죠? 왼쪽에 있다는 거는 얘가 2보다 어떻다? 일단 작다예요. 그죠? 그지? 재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밑에다가 짝대기 이 등호를 과연 붙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걸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하윤이는 안 된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니? 아, 민선 된다. 병민이는 안 된다. 재호는 잘 모르겠고 민영이는 희주는 된다. 거의 뭐 반반이네. 주영이는 영재는 안 된다. 준영이는 모르겠어. 재현이는 무슨 뜻이에요? 안 돼요. 안 된다. 혜원이는 된다. 예진이는 된다. 서진이는
한마디만 해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봐봐. 뭐 나는 이렇게 안 해봐도 그냥 딱 봐도 이거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면 이렇게 해봐. 자, 우리가 지금 요 2a-4에서부터 출발하는 요렇게 생긴 요 방향, 이 범위를 그렸잖아요. 자, 얘를 딱 들어다가 올려놔봐요. 어디다 올려놔봐? 2에다 올려놔봐요. 요렇게 2에다 딱 올려놔보는 거야. 자, 요렇게 올려놓고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맞다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상황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등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2a-4와 2가 같아져도 되냐? 이게 질문이거든. 같아져도 되냐? 그러니까 같아지게 놔본 거죠. 올려놔본 겁니다. 2에다가 2a-4를 이렇게 포개놔본 거예요. 자, 그런데 포개놨을 때 지금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색칠이 돼 있죠. 파란색으로 그려진 거. 근데 왼쪽으로 가는 거는 색칠이 안 돼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한쪽 방향은 색칠이 돼 있고 한쪽 방향은 색칠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거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잖아. 그쵸? 이거 해가 없다잖아. 그러면 지금 그려진 이 상황은 문제에서 원하는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맞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포개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지? 얘네 둘을 포개놔도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포개져도 괜찮아. 포개져도 괜찮다는 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자, 헷갈리면은 얘를 들어다가 올려놔 보는 겁니다. 기존에 그려져 있던 것에다가 딱 포개놔 보세요. 포개 놓고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이게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맞으면 등호를 넣는 거고 틀리면 등호를 빼는 거예요. 이거 등호 넣는 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하면은 2a가 이렇게 돼가지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등호를 넣느냐 빼느냐에서 실수해버리면 답이 바뀌죠. 등호 빼면 답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밑에 236번이거든요. 236번 요거 잘 보면서 한번 똑같이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해봅시다. 236번 혹시 틀리더라도 일단 A하고 2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니? 여기 중간에 부등호는 틀릴 수 있지만 일단 A하고 2는 있어야지. 그지? A의 범위를 찾는 거고 그 경계선이 2라는 것까지는 알아야죠. 물론 여기 부등호가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만 자, 우선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면은 얘는 4-x에 이쪽은 2x-2니까 3x가 6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죠. 그죠? 첫 번째 부등식 요거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풀면은 그냥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지금 요거와 요거 이 두 가지를 수직선에 그려가지고 걔네 둘의 해를 갖지 않도록 얘네 둘의 겹치는 범위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지 재현아? 수직선을 그려야겠죠? 수직선 그려가지고 x가 2보다 크다니까 2 표시해 놓고요. 자, 동그라미 해놓고요. 요렇게 이게 일단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a가 이쪽에 있어야 될까요? 이쪽에 있어야 될까요? 해를 갖지 않으려면 재호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왼쪽에 a가 있어야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어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해가 없어지겠죠. 그치? 그러면 a가 2보다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a는 2보다 주용아 어때야 돼? 네?
A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네. 그 말은 A라는 값이 2보다 어떻다는 뜻이야? 작거나. 일단 작다. 일단 왼쪽에 있으니까. 일단 작다. 일단 작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를 넣어도 되나 이걸 고민해 보는 겁니다. 2차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넣어도 되나 이걸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올려놔 보라 그랬죠. 여기다가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해가지고 딱 올려놔 보니 자 민영아 지금 상황은 해가 있는 상황이니 해가 없는 상황이니? 내 그림을 잘못 그렸나? 이 파란 애는 지금 색칠된 거니 안 된 거니? 안 된 거예요. 파란 거는 색칠이 안 된 거죠. 빨간 애는 색칠이 됐지만 파란 애는 색칠이 안 된 거죠. 그지? 그러면 2라는 지점에서 하나는 색칠 안 하고 이렇게 간 거고 하나는 색칠하고 이렇게 간 거지. 그지? 이거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지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지금 해가 없는 거지요. 그쵸? 자, 그러니까 A를 2에다가 포개해 놔도 괜찮아. 그쵸? 괜찮아. 그러면 여기 등호가 어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요. 들어가야 돼. 그쵸? 같아도 괜찮은 거니까요. 그쵸? 등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기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치? 설명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혼자 풀면 또 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연습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주시고 예. 스킬 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뭐예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색칠이 되어 있다는 건 네.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색칠이 되어 있다는 건 2라는 값을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쪽 방향이면은 2보다 큰 방향이잖아. 그럼 x는 2보다 큰데 2도 포함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에서 색칠을 안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면 얘는 x가 2보다 어떤 거야? 그냥 큰 거죠. 그쵸? 정말 좋은 질문이긴 한데 한 2년 전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요 페이지에 238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방금 풀었던 문제랑 연결되는 문제인데 약간 더 어렵습니다. 약간 더. 자 일단 각각을 풀어야죠.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각각을 풀게요. 자 첫 번째 거는 5x 플러스 5에다가 7x 마이너스 3이니까요. x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돼서 x는 4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결과. 자, 두 번째 부등식도 풀게요. 두 번째 부등식은 5x 넘기고 2 넘기면 되니까 x가 k-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준영아, 뭐가 필요해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하윤아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 수직선이 필요하죠. 수직선. 그치?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수직선을 그려서 x가 4보다 작다잖아요. 작다. 그러면 4보다 x가 작아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 이제 이걸 그릴 거예요. x가 k-2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는 이제 해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 목표는 해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되고 그 해 중에 정수인 게 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부터 판단해봐. 이 k-2라는 값이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민서야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죠. 이번엔 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자 일단 k-2는 이쪽 편에 있어야 되고요. k-2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한다면 x가 그거보다 크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공통 범위 여기가 이제 해가 될 텐데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2개. 요 빗금친 부분 안에 정수가 딱 2개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러면 예진아, 저 범위 안에 정수가 딱 2개 들어간다면 그 2개는 얼마일까요?
수직선에 답이 있어. 수직선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이 빗금친 부분 안에 정수가 단 2개밖에 없다면 그 2개는 무조건 누구누구일까요? 더 쉽게 생각해봐. 이쪽이 4잖아. 4보다 작은 쪽 범위잖아요. 그죠? 그럼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딱 2개라면 그 2개는 누구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막 갑자기 막 7, 8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4잖아요. 4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처음 만나는 정수가 누구야? 3이지. 그지? 4보다 왼쪽으로 오다가 처음 만난 정수 3이죠. 또 계속 오다 보면 또 누구 만나요? 2. 그럼 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빗금친 범위 안에 정수가 2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2개는 반드시 누구냐면 2하고 3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4부터 시작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요 범위 안에 지금 여기쯤에 3이 있고요. 여기쯤에 2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정수인 1은 어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1은 이 빗금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 이 K-2라는 친구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지 보이죠? 지금 그려진 걸 봐봐. K-2는 지금 1과 2의 중간에 놓여야죠. 맞니? 1과 2의 중간에 놓여야 됩니다. 수직선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K-2가 1이랑 2의 중간에 들어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중간에 들어가. 그래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이라이트.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두 자리 중에서 등호를 넣어도 되는 자리가 어디냐? 등호를 넣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걸 지금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 범위 있잖아요. 지금 K-2보다 크다는 요 범위를 어떻게 해보라 그랬니? 올려놔 보는 거야. 자, 이 K-2라는 범위를 1에다가 올려놔 봐요. 1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데 4보다 작다가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1에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만약에 얘가 여기에 딱 올라간다면 이런 상황이 되잖아. 희주야, 이 상황은 요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가 2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니 못하니? 하죠. 그죠? 1은 못 들어간 거잖아. 그럼 2하고 3 2개 들어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를 1에다가 딱 갖다 올려놔 봐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얘가 1이랑 같아도 괜찮다. 그럼 여기 어때?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쪽 판단해 볼게요. 이쪽 판단할 거면 이제 얘를 어디다 갖다 놔봐? 얘를 2에다가 올려놔봐. 2에다가 갖다 올려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4보다 작다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얘가 2 위에 올라갔으니까 2에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경민아, 이 상황은 오늘 만족하나? 하나? 못하나? 이 범위 안에는 정수가 누군데? 3 한 개밖에 없죠. 그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이때는. 그 말은 얘를 2한테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2하고 같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세 군데다가 전부 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할게요. 그러면 3에서부터 K 4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이상, 3 미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설명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뭐 연습해보면 되고요. 아직 나는 조금 완전히 이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처음 들을 때랑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 계속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99쪽으로 가서 활용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99쪽에 나오는 필수 예제는 소금물 문제입니다. 소금물 문제. 여러분 소금물 문제 중학교 때 많이 풀었잖아. 소금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두 가지 공식이 있죠. 농도 구하는 공식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못 풉니다. 소금물 문제는. 민영아, 농도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농도가요, 어떤 개념이니? 농도 무슨 뜻이에요? 소금물의 농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만 하면 농도가 높은가? 영재야, 소금을 많이 넣으면 무조건 농도가 높은가? 물이 졸라 많아. 그럼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농도가 높아, 안 높아? 안 높지. 그 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이냐면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작정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자, 소금물 중에서, 지금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기본적인 농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도를 표현할 때는 항상 퍼센트로 표현을 하잖아요. 퍼센트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 뭘 붙일까? 곱하기 100을 붙입니다. 그죠? 퍼센트는 100분율이잖아. 전체를 100으로 보기 위해서 요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 뭐 수학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고요.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위에가 농도가 될 거고요. 요 밑에가 100이 될 거고요. 여기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냥 뭐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제 풀어볼 건데, 먼저 8%짜리 소금물 300g이 있어요. 그지? 그러면은 재호야,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볼게. 이 공식으로. 어떻게 쓰면 될까? 100분의 얼마? 지금 여기 농도 자리죠. 농도. 몇 퍼센트짜리야? 8%. 100분의 8이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300. 그럼 얼마겠어? 24g. 자, 첫 번째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24g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소금물 14%짜리 소금물이 등장하는데, 이 14%짜리 소금물을 몇 g을 넣어야 되냐, 이 소금물의 양이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4%짜리 소금물 Xg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4%짜리 소금물 Xg. 그러면 하윤아, 요 안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 아니, 여기 농도 자리잖아. 100분의 14. 응? X. 그쵸? 뭐 그러면 약분 한번 시켜주면은 뭐 50분의 7 X 그람. 이게 두 번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두 소금물을 섞었단 말이죠. 두 개를 섞었어요. 자, 그럼 그 두 소금물을 섞었을 때 전체 소금물의 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요 소금물을 A 소금물이라고 하고 요 소금물을 B 소금물이라고 했을 때 A 소금물과 B 소금물을 섞은 상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A와 B를 섞었어. 그랬을 때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만큼 있을까요? 소금. 아까 첫 번째 소금이 이만큼 있었고 두 번째 소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죠? 둘이 섞으면은 24 더하기 50분의 7x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소금물을 섞었을 때 전체 소금물의 양은 뭘까요? 첫 번째 소금물은 전체 양이 300g이었고요. 두
두 번째 소금물은 전체 양이 Xg이었으니까 두 개를 섞어버렸으면 전체 양은 뭐라고 하면 돼요? 300에다가 X를 더한 것, 이게 전체 소금물의 양이죠. 자, 그럼 우리 목표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 소금물의 농도를 한번 써보자. 농도를 표현을 해야 문제에서 지금 이 두 개를 섞었더니 9% 이상 11% 이하의 농도가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농도가 표현되면 그 농도를 그대로 9 이상 11 이하 요 사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거든요. 농도를. 그치? 그래서 농도만 표현하면 이제 끝나는데 농도가 좀 식이 조금 복잡하죠 지금. 해볼게. 자, 농도가 아까 소금물분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용아, 지금 얘가 소금물이고 얘가 소금이니까 농도를 나타낼 거면 분모에다 뭐 넣어야 돼요? 그거 분해 24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끝에다가 뭐 붙여준다? 자, 농도 구할 때 소금물분의 소금 했으면 100 붙여준다. 이게 농도입니다. 자, 이게 농도인데 지금 이 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 끝에 붙어있는 100 있잖아. 이 100은 어차피 분자에 곱해질 친구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이면 분자에다가 100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미리 곱합시다. 100을 여기다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면 자, 농도는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면 300 더하기 x분의 자, 100배 했으니까 2400 플러스 14x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얘가 지금 농도예요. 그쵸? 그래서 이 농도를 우리는 요 가운데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300 더하기 x분의 2400 플러스 14x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고 그 농도가 9 이상 11 이하다 라는 식을 지금 만든 겁니다. 얘를 이제 풀면 돼요. 얘를 풀면 되는데 아, 민영아, 이 식을 풀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뭐예요? 분모에 300 플러스 x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저거를 좀 처리해야지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병민은 어떻게 처리할까? 분수를 없애는 방법은 뻔하죠. 식 전체에다가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300 플러스 x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9한테 300 플러스 x가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부분 분자만 남겠죠? 요렇게 분자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한테도 300 플러스 x가 곱해질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약간 마음에 어떤 찜찜함 없나요? 약간 그런 생각 안 들어?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느낌 안 들어요? 혜원아, 그런 생각 안 들어? 아,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요? 원래는 이거 곱할 때 우리 방금 뭘 곱했냐면 300 플러스 x를 곱했잖아요. 이게 부등식이잖아요. 혹시 곱한 게 음수면 어떻게 해? 부등호 뒤집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할 때 그 생각을 잠깐은 해야 돼요. 혹시 이게 음수인가? 이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소금물의 양이죠, x가. 그죠? x가 소금물의 양이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400이나 500 이런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상황상 이 300 플러스 x는 양수라고 확신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에다 300 플러스 x를 곱해도 부등호는 안 변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곱해놓고 이제 우리는 3개짜리니까 요렇게 한번 풀어주고 요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풀어주면은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은 이쪽 부분은 풀면 이쪽이 5x가 되겠고요. 이쪽은 3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60 이상 이렇게 나올 거고 오른쪽 부분을 풀면은 여기가 3x가 될 거고요. 오른쪽이 3300이니까 900이 되겠네요. 그럼 x는 300 이하다 이렇게 풀릴 겁니다. 네. 그쵸? 둘둘 나눠서 푸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60 이상 30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답은 60 이상 300 이하. 물론 정확하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죠. 60g 이상
300g 이하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x는 내가 임의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사실 소금물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충분히 여러분이 소금물 연습을 했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소금물 문제는 보통 만나면 어려워해. 그래서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소금물 문제 말고 다른 유형 240번을 한번 볼게요. 240번. 자, 240번 문제는요. 두 식품 A, B에 대해서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을 표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A 식품 100g 안에는 열량이 150kcal,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 또 B 식품 100g 안에는 열량이 320, 단백질이 10 들어있어. 이런 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식품 A, B를 합해가지고 200g을 섭취해서 열량은 300 이상, 단백질은 30 이상 얻으려고 할 때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일 처음에 약간 불편한 게 표가 몇 g에 대한 표예요? 100g당 이만큼 들어있어라는 표죠. 여러분 100g당 얼마가 들어있어 라고 써있으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불편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잡을 거거든. A 식품의 양을 xg이라고 잡을 거고 B 식품의 양을 아까 합쳐서 200이라고 그랬으니까 200 빼기 xg 이렇게 잡을 건데 이게 지금 이 열량 150이 100g에 150kcal잖아요. 그러면 xg에는 몇 kcal라는 얘기인가? 한눈에 딱 안 보이잖아. 이 x에다가 지금 얼마를 곱해야 될지가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표는 지금 100g당 얼마나가 적혀 있는 표고요. 우리는 이걸 1g당으로 바꿔놓고서 푸는 거 좋습니다. 그게 편해요. 바꾸는 방법은 싹 다 100으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죠? 100g에 이만큼씩 들어있으니까 1g으로 바꾸면 자 A 식품 1g에는 1.5kcal, 단백질은 0.2가 들어있을 거고요. 자 B 식품은 3.2kcal, 여기는 0.1g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열량, 이게 단백질. 그래서 1g당에 대한 표로 바꿔놓고 식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명제가 해볼게요. 우리 열량부터 볼게요. 열량에 관한 식을 세울 건데 내가 A 식품을 요만큼 먹었어 명제야. 근데 A 식품은 1g마다 열량이 요만큼씩이에요. 그럼 내가 xg 먹었으면은 거기서 섭취되는 열량이 얼만큼이야? 그렇죠. 1.5x만큼의 열량이 섭취가 됐겠죠. 자 B 식품은요 1g 먹을 때 열량이 3.2씩이야. 근데 B 식품을 내가 이만큼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요? 이게 내가 먹은 양이지. 그 양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3.2를 통째로 곱해야죠. 얘한테만 쏙 골라서 곱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3.2 괄호 200-x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한 것이 내가 섭취한 총 열량이다. 근데 그 열량이 지금 얼마 이상? 300 이상. 이렇게 식 하나 나오는 거고. 자, 단백질 가겠습니다. 단백질은 희주가 한번 세워볼게요. A 식품을 먹어서 얻은 단백질이 얼마큼일까? 단백질 A 식품은 1g당 그렇지. 0.2x가 되겠고 0.2x. 그 다음에 B 식품에서 얻은 단백질은 0.2x 0.1 괄호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얼마 이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g당으로 바꾸어서 출발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한번 풀어볼게요.
1.5x고 요거 분배 법칙하면 3.2가 곱해지면 얼마죠? 640인가요? 마이너스 3.2x 이쪽은 300. 그러면은 반대로 넘기면 340이 되겠고 이쪽은 얼마냐면 1.7이 되겠네요. 1.7x. 그죠? 그럼 양변에 10배씩 하면은 요거 17 되고 요거 3,400 되겠네요. 17로 나누면 되죠? 17로 나누면 x는 얼마 이하야? 200 이하인가? x는 200 이하. 위에 줄 거 푼 겁니다. 열량식을 푼 거고요. 자, 단백질식을 풀면요. 단백질식은 0.2x 플러스 20 마이너스 0.1x 요게 30 이상이니까요. 0.1x가 10 이상 10배씩 해주면 x는 100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죠? 그래서 100 이상 200 이하 답입니다. 그래서 100g 이상 200g 이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소금물 문제나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전부 여러분 그 RPM 교재 보면 있어요. RPM 교재를 풀면서 숙제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반 올라온 사람들은 RPM 이제 다 풀어야 되는 거 알죠? 알았죠? 알겠지 배웁니다. 파이팅. 다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여기 밑에 241번 요거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질문 받고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241번은 이 문제 앞에다가 얘들아 제목을 붙여놔. 요런 문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과부족 문제라고 부릅니다. 과부족. 과부족이 무슨 말일까요?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과는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과부족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과부족에 대한 문제는 약간 풀이 방법이 조금 독특해가지고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그냥 풀어봐라 그러면 보통 잘 못 풀거든요. 자,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우선 여기에 지금 학생이 등장을 하고요. 학생이 몇 명이냐가 등장을 하고 초콜릿이 몇 개냐. 우리가 크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더 적은 걸 x로 잡으세요. 지금 이 문제는 학생 수하고 초콜릿 개수 중에 뭐가 더 적니, 지호야? 학생 한 명한테 막 초콜릿을 막 나눠주는 거잖아, 그지? 무엇의 개수가 더 적을까? 학생이 뭐 10명이면 초콜릿은 뭐 40개, 50개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학생 한 명당 뭐 4개씩 나눠준다 뭐 이랬으니까. 네, 그래서 학생 수를 x로 잡습니다. 그러면 초콜릿의 개수는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줄만 읽어보면 표현할 수 있어요.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다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명재야, 학생이 x명 있는데 한 명당 초콜릿을 4개씩 줬더니 초콜릿이 10개가 남았대. 그럼 초콜릿은 총 몇 개예요? 맞아. 그쵸? 학생 한 명당 4개씩 다 나눠줬으니까 4x인데 그렇게 주고 나서도 아직 10개가 더 있어. 그럼 플러스 10 이게 초콜릿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학생 수와 초콜릿의 수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포인트인데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6개씩 나눠주면. 그러면 자, 첫 번째 학생이에요. 첫 번째 학생한테 초콜릿을 6개를 줬어요. 두 번째 학생한테도 초콜릿을 6개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나눠줬더니 마지막 학생도 6개를 받았고요. 6개를 받았고 여기 이제 남는 초콜릿이 2개 혹은 4개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아까 초콜릿의 개수가 4x 플러스 10이라고 했는데 이 초콜릿의 개수가 최소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대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개씩 똑같이 x명한테 나눠줬으니까
6x만큼 초콜릿을 줬는데 6x만큼 나눠주고 나서 2개가 남는 상황이 초콜릿이 제일 적은 거고요. 6x 주고 나서 4개가 남는 상황이 초콜릿이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한테 요렇게 범위를 씌워주는 거예요. 자, 초콜릿이 가장 적을 때는 6x에다가 2개 남았으니까 6x 플러스 2라고 쓰고, 가장 많을 때는 6x에다 4개 남았으니까 6x 플러스 4라고 쓰는 겁니다. 왜 여기는 등호를 넣고 여기는 안 넣냐?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2개 이상, 4개 미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2개일 때보다는 이상인 거고 4개일 때보다는 미만인 거니까 등호를 안 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알려준 초콜릿의 개수를 가운데다가 딱 놓고서 두 번째 조건에서 나온 초콜릿의 개수를 보면서 제일 적을 때랑 제일 많을 때를 땅땅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부족 문제를 푸는 패턴인데 얘는 비교적 조금 쉽게 낸 겁니다. 보통은 이제 6개씩 나눠주면은 뭐 2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아예 못 받고 이런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6개씩 나눠줘도 X명의 학생이 모두 초콜릿을 받았으니까 6X는 동일하고 6X는 동일하고 남는 개수에 따라서 2를 붙이느냐 4를 붙이느냐가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또 풀이는 이렇게 풀어야죠. 이쪽 풀고 이쪽 풀고, 그럼 이쪽은 풀면은 2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풀면은 2x가 6보다 크다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게 되죠. 준영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은 뭐예요? 4죠. 네. x는 지금 학생 수기 때문에 x는 4라고 보시면 돼요. 4명, 학생이 4명. 근데 문제에서는 초콜릿이 몇 개입니까? 초콜릿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쓰지 마시고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야지. 그지? 초콜릿 개수 구하는 식에다 집어 넣어야지. 그죠? 학생이 4명이란 얘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초콜릿은 몇 개예요? 26개.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족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RPM 문제집에 있어요. 오늘 숙제할 범위를 풀다 보면은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해서 풀어보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또 풀이를 봐주세요. 오늘 숙제 얘기해주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 개념 원리에서는 201까지가 숙제고요. 201까지가 숙제고 RPM에서는 102까지입니다. 102까지가 숙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99쪽에 RPM 99쪽에 절대값 문제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거는 다음에 푸시면 되고, 자 100쪽부터 102쪽까지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9쪽에 보면은 끝에 세 문제 절대값 문제 있다 그랬죠?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 빼고 102쪽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질문 없니?